밴플리트상,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상인데요.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 증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한국인 혹은 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밴플리트 상의 수상자는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의 리더 RM은 수상소감을 발표하며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특히 의미가 크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성 그리고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BTS의 발언을 상당히 못마땅히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은 BTS가 언급한 한국전쟁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겪은 고난과 행복 이 부분에서 분노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BTS는 웨이보 검색 차트 3위까지 오르는 등 중국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요. 한 중국 네티즌은 RM은 한국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중국인이다. 그래서 화를 내기로 결심했고 내 분명한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BTS 팬클럽을 탈퇴했다 전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BTS는 중국과 중국 팬들을 향해 여러 차례 사랑을 표현했다. 이들을 믿고 싶다. 다음번에 수상소감을 말할 때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좀 더 신중했으면 한다 밝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바로 중국인들의 교육입니다. 이들은 중국군이 북한을 부추겨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을 항미원조라 부르고 있습니다. 항미원조는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국이 애국주의와 영웅주의, 고난 극복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 한반도를 미국으로부터 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BTS의 수상소감 여파로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에서 삼성 갤럭시 S20 BTS 에디션 제품이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황당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 결승에 진출한 2명,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중 충격적이게도 중국은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내 무역 전문가들은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이 승리하게 되면 지리적 안배 차원에서 중국이 부총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으로서는 부총장 자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게다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이미 중국의 영향력은 막강해져 버렸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투자를 늘리며 영향력을 확장했다며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채무의 더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나이지리아에서 4개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나이지리아 아부자와 카두나 사이를 잇는 186km에 달하는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 라고스와 카노 구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 7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 그만큼 중국이 컨트롤하기 쉬울 것이고, 이 때문에 중국이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중국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는 화려한 경력을 갖췄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녀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2번이나 역임하고 나이지리아 최초 여성 외무장관을 맡았죠. 그리고 올해 만약 WTO 사무총장으로 당선된다면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WTO 사무총장이자 세계 최초의 첫 여성 수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표 언론 AF통신이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해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AFP통신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개척자로 묘사되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의 저자 차에스의 발언을 인용해 오콘조 이웰라가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재임했을 때 한 달에 1조 1,500억 원씩의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WTO 사무총장 후보로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나이지리아에서 항상 자신은 나이지리아의 만연한 부패와 싸운 챔피언이라 홍보하며 이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납치까지 당할 뻔했다 라고 소리쳐왔기 때문에 이번 그녀의 부패 관련 의혹은 엄청난 치명타입니다. 인간 환경개발 어젠다에 올란 레와주 수라주는 최소한 오콘조 이웰라가 사임해서 부패를 폭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 그 체제 아래서 고위급 부패의 조장을 허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자리에서 떠난 뒤에야 불평하기 시작했다 라고 폭로했습니다. 즉 그녀가 나이지리아에서 직접적으로 부패에 가담한 의혹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나이지리아 고위급 인사들의 수많은 부패를 눈앞에서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고, 코로나19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WTO를 완전히 개혁해 나갈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과의 경쟁에서 이미 승자는 정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가 12일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국익이 돼야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과거 이 대사의 발언을 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자 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 대사의 발언과 관련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 주재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사는 저의 발언으로 오해가 생겼다면 제 부덕에 소치라면서도 재차 자신의 의견을 길게 설명했다. 이 대사는 한미동맹은 군사동맹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차원의 포괄적 동맹이라면서도 마늘 파동이나 사드 때 봤듯이 경제 문제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를 중시하는 것에 대해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야 한미동맹도 굳건하다고 설명했다.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계속돼야 한다는 건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사는 6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는 미중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한국은 수십 년 전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이미 선택했다는 반박성 논평을 내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을 낳았다. 이 같은 발언에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정치인이 아닌 외교관으로서 여전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 대사의 앞선 발언에 국무부가 논평을 낼 정도로 미측에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이번 70년 동맹 발언은 외려 더 나아간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이수혁 발언에 한미 동맹으로 세도전 맞설 것. 미국 국무부는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이수혁 주미 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미가 동맹으로 영내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0일 이 대사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미국과 한국, 영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공명한 가치들에 기초해 동맹이자 친구로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자들을 비롯해 이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들에 맞설 수 있는 한미동맹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앞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가?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6월에는 한국은 수십 년 전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치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국무부는 이 대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발언한 일에 대해 이같이 논평했다. 이 대사는 지난 6월에도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에도 국무부는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어느 편에 설치 선택했다고 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감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 논란을 의식해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미국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 대사의 발언이 나오자 바로 반박해 이 대사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날은 미국 연방정부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로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들이 쉰다. 그런데도 국무부가 바로 논평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이 대사의 발언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이날 논평은 단순히 이 대사 발언에 대한 반박을 넘어 한국이 대중 압박 전선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규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 훼손, 이 지역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도전에 대응은 모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쓰는 표현이다.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을 결집하는 쿼드 플러스 등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경화 말 거슬렸나, 폼페이오, 한국 건너뛰고 일본만 간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에서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대화 외교장관 회의에만 참석한 뒤 서울 방문을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도쿄에 이어 7에서 8일 방한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한국을 사실상 패싱하는 셈이다. 표면적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이번 사태라지만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쿼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한 게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밤 성명을 내고 폼페이오 장관은 4에서 6일 일본 도쿄에서 예정된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급한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주 뒤 10월 중 아시아